아까 제가 이제 어조를 시작한 첫 번째가 서술적 어조예요. 그러니까 서술적 어조는 뭐뭐이다라는 의미로 쭉 쓰는 게 서술적 어조예요. 뭐뭐이다라고 딱 끝나는 게. 자, 이제 독백적 어조는 이제 혼잣말이죠. 혼잣말이 쭉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정록 시인의 이웃이라는 시가 이런 의도적으로 독백으로 쓴 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게 혼자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적 어조부터 보세요. 설명적 어조는 원무연에 꽃샘추위가 나타나셨다라는 시예요. 원무연에. 자, 여기 보면 올해 들어 유난히도 화색이 도는 이모부가 이발소에 앉아 미소를 머금은 채 졸고 있습니다. 염색도 하고 포마드도 발라서 햇살이 내려앉는 듯 반짝이는 머리를 꾸벅입니다. 그러다가 무엇에 놀란 듯 화들짝 깼는데요. 바로 그때 커트 뭐 해서 이제 뭐뭐 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소 팔아서 바람을 샀던 일. 여러분, 바람을 샀다는 게 뭔 뜻입니까? 소 팔아서 바람을 샀던 밑줄 치세요. 이게 바람난이에요. 바람난이에요. 아시겠죠? 예? 바람났다고. 바람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바람을 샀다고.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어서 봄 기운 살아나고 꽃 소식 들리면 그 전과를 들춰내서는 밤낮 없이 쌍심 지켜고 문단속 가던 여자, 이모를 꿈속에서 마주친 게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창 너머 저 목련나무는 뭐 때문에 열었던 꽃봉우리 도로 닫고 그런다요 하면서 이제 요로 끝났죠. 이런 시가 이제 결국은 어떤 이유를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체 어조 중에 설명적 어조라고 한다. 여러분이 이 시를 보시고 이게 어떤 어조인지를 공부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런 게 설명적 어조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반복적 어조. 반복적 어조는 되게 쉽죠? 왜 쉬워요? 같은 말 똑같이 하는 게 반복적 어조예요.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 보세요. 이 시가 참 재밌어요. 보세요. 1929년. 여러분, 이것도 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가 돼야 안 돼. 뭔가 했어요. 네, 시가 돼요. 봐요. 1929년 29의 이장이가 죽었다. 이장이 시인 있죠. 이장이 그 가수도 있지만 시인 있어요. 봄은 고양이로 이런 시를 쓴 유명하죠. 1935년 32의 김소월이 죽었다. 1937년 27의 이상이 죽었다. 시 재밌지 않나요? 1938년 34의 박용철이 죽었다. 뭐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누가 죽었다, 몇 년에 누가 죽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 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시를 이렇게만 쓰면 시가 되면 아무나 시 쓰지. 그렇지 않나요? 자, 넘겨오세요. 262쪽 보세요. 자, 누가 죽었다는 건너뛰고요. 모두 죽었다. 찾았죠? 2번. 네, 아니다. 네. 단지 사라졌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단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다. 영원히 살아있다.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별이 되고 유성이 되고. 좀 달라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5년 26세 신기섭이 죽었다. 모두 죽었다. 이렇게만 쓰면 시가 돼요? 그래서 어찌라고 이러죠. 근데 이제 밑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3번 보세요. 시인은 수억 년 죽어서도 빛으로 남을 것이니 지상에 잠시 유배되었던 별이었으니. 표현 멋지지 않나요? 시인은 지상에 잠시 유배된 별이래요. 39에 내가 죽는들 어떠하리. 40에 내가 죽는들 어떠하리. 당신 먹먹한 가슴에 39개의 유성우로 내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소멸이라도 좋으리. 멋지지. 유성이라는 게 별똥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일찍 죽어서도 엄청나게 이름을 남긴 시인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유성으로를 아니, 유성으로가 아니 유성우. 그러니까 유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비. 예, 유성우. 그거 한자로 밑에 써놨잖아요. 유성우라는 게 그 별똥별, 유성우 나오죠. 이런 시. 멋지지 않습니까? 참, 여기 표현이 이 사람들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진 거고, 또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별이 되고 유성이 되고 살아있고, 지상에 잠시, 저는 이 시에서 참 멋진 게 지상에 잠시 유배되었던 별, 밑줄 쫙 쳐놓으세요. 지상에 잠시, 여러분들도 다 지상에 잠시 유배된 별들이세요.
그렇죠? 근데 당신 먹먹한 가슴에 39개가 아니라 1개만 돼도 1개의 위성으로 내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소멸이라도 좋으리. 이런 시인이 되는 거. 시인이 이렇게 뭐죠? 풍족하게 시인만 가지고는 참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인은 그냥 부수적인 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유명한 뭐 노벨상을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인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인에 대해서 멋지게 표현한 좀 멋있는 시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회상적 어조라고 하는 거 옛날 돌이켜보는 거예요. 회상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회상. 네, 회상. 과거 리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네. REMIND. 그때쯤 밥 먹으라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 어스름에 나를 업고 둥실둥실 집을 향하던 할아버지. 하얘지는 줄 모르고 뛰어놀 때 들리던 밥 먹으라. 부를 때마다 환해지던 그 골목. 뭐 이건 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 저녁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 회상적 어조라고. 그럼 뭐 이거 가겠습니다. 쉬우니까. 대조적 어조. 여러분 대조적 어조 이 천상병 기천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거 인사동에 가도 기천이라는 카페가 유명하잖아요. 네. 다 가보셨죠? 네. 네, 인사동에. 네, 거기에도 나오지만 참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이제 대조적 어조라는 거예요. 뭐냐면 봐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게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조적 어조라는 거는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빛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하늘의 이미지겠죠. 근데 이슬 같은 경우는 땅의 이미지죠. 이슬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뭉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 하늘이 있고 노을빛 이것도 이제 하늘의 이미지인데 뭐 기슬기라든가 이런 건 또 땅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산 기슬기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하늘로 그러니까 이 시는 반복적 어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어요? 각 연의 일행이 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잖아. 각 연의 일행이.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뭐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 소풍 나왔어요 다. 참 이 소풍이라는 게 멋있는 거예요. 소풍 매일 소풍. 그렇죠. 매일매일 소풍 나오는 시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이걸 저는 보면 최희준이라는 가수의 뭐 생각나요? 인생은 나가야지. 예? 뭐라고? 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니까 그게 하숙생이잖아요. 아니야.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 하숙생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노래가 좀 되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별 의미를 몰랐는데 이걸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막 따져보니까 엄청난 시더라고요. 하숙생이라는 시가.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이백이라는 시인이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그 산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천지자 만물지역이요 광음자 백대지 과격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맞아들이는 여관이요. 세월은 백대의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에요. 여관 맞죠? 천지가 하나 여관이라고. 천지여관. 그 다음에 세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그네. 백대의 지나가는 나그네. 이 표현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월이 백대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좀 더 쉽게 풀면 인생이라는 것은 많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많으면 그러니까 요즘 말 하자면 100살까지 사는 우리는 다 떠돌이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 여관에서 우리는 살다가 10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죽은 건데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이거든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에 비하면 여러분의 100년은 또 쉽지 않아. 근데 100년은 46억 년에 비하면 점밖에 안 되죠. 그렇지 않나? 그렇죠. 점도 뭐 진짜 네, 될까. 될까 말까 하는 시기죠. 근데 100세도 진짜 많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 백구 가극이란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흰 망아지가 이 틈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흰 망아지가 문틈을 지나가 문틈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창문을 딱 열어 도서관에서 그 소나타 한 대가 샥 지나가죠. 요즘 뭐 흰 망아지 별로 없잖아요. 소나타 한 대가 샥 지나가 안 지나가? 안 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문을 열면 막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게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문 한번 딱 열었는데 흰 망아지가 그랜저 자동차가 슉 지나갔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진짜 내가 막 60년 살았어. 근데 과거를 딱 떠올려봐. 진짜 어저께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저께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읽을 땐 별 이야기가 아닌데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으면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은 내용이 여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멋지지 않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멋지죠. 200의 그 춘하연 도리원서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천지라는 건 만물을 맞이하는 여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여관에 사는 하숙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천지 여관에 사는 하숙생이다. 딱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은 거죠. 자, 이제 남성적 어조로 가보죠.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두 개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남성적 어조 자 찾으셨죠? 자, 노천명의 남사당이라는 시예요. 노천명. 자, 볼까요? 나는 얼굴에 분칠 나고 산당 같은 머리를 따내린 사나이. 이 남사당이라는 게 남자들로 이루어진 패 지금도 아주 남사당 패가 있죠. 바우덕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안성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이런 걸 한번 좀 보려고 하면 또 뭐 뭔가 겹쳐갖고 못 가고 막 그런 적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되게 뭡니까 노천명은 당연히 여자예요. 노천명 시인 아시죠? 여자 여류 시인인데 뭐 여류 시인이라고 해서 꼭 여성적 어조로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용운의 시인에도 이렇게 시를 보면 여성적 어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시가 많아요. 여러분 한용운 시는 님의 침묵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시 말고 다른 시들 보면 시적 화자가 여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용운 시 한번 봐보세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남성적 어조는 당연히 남사당패기 때문에 되게 남성적 관점에서 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수월이 남자지만 진달래꽃의 화자를 읽어보면 이 남자예요? 진달래꽃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여자지 이 남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남자라고 해서 시적 화자도 남자라는 건 없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원래 공부는 반복이니까 가면에 가면 페르소나 가면서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 정철이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정철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정철의 그 가사 중에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보면 시적인 화자가 다 여자예요. 남자가 없어요. 시적인 화자가.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왜 정철은 시적인 화자를 여자로 썼느냐? 제가 이야기했나요? 왜 여자로 쓴 거예요? 임금을 그리워해서? 여자 아름답게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여자로 네, 말씀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자, 정철이 봐요. 정철이 유배를 갔잖아요, 일단. 유배를 갔으니까. 정철이 유배를 갔는데 전하 뭐 시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남성적인 어조로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날 것 같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옛날에 임금의 명령 한마디면 끝난 건 아시죠? 네.
아, 맞아 틀려요. 아, 맞아요. 저놈을 네. 죽여라 하면 끝나요 그냥. 네.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근데 그 만약에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인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걸로 이야기. 그러면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겠어 안 하겠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이 안 해. 그러니까 얘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알면서 묵인한단 말이에요. 묵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런 걸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비유적으로 쓴 거죠. 비유적으로. 정철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인곡과 송민곡을 읽어보면 이 정철의 그런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송민곡에 이 여자 주인공이 딱 2명이 있는데 감녀하고 을려가 있어. 송민곡이라는 정철의 작품에 보면 감녀하고 을려가 있다. 갑이라는 여자, 을이라는 아주 쉽죠. 딱 2명밖에 안 나온다고. 2명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체인데 자 저기 A라는 여자가 앞에 가고 있어. A라는 여자가 앞에 가고 있어요. B라는 여자가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되어 있고 이게 나와요. 저기 가는 저 각시를 옛날에 내가 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녀가 을려를 바라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남자를 되게 사랑을 했는데 그 남자에게 차였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남자에게 차였다. 근데 나는 그 남자가 있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막 햇빛이 막 비치는 그 태양이 드는 그런 밝음,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싶다는 거예요. A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B라는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니를 찬 인간한테 태양은 무슨 태양이야? 3일 동안 그냥 3일 내내 소나기나 퍼붓게 해버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로 읽어보면 거짓말 아니에요. 소나기나 그냥 퍼붓게 해라는 거예요. 소나기. 저는 국문학 쪽으로 또 대학원 공부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인 둘이서 이야기한 거는 결국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요 1차적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뭔 소리냐면 그럼 두 여인이 남자에게 차여가지고 한 여인은 남자에게 차였고 또 다른 여인은 그 남자에게 차인 여인을 바라보는 여인이에요. 맞죠? 그러면 얼핏 보면 그냥 여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정철의 이걸 알아둬야 돼요. 정철의 두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철의 두 마음. 그러니까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고 노래도 있지만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 남자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고 그 남자를 위해서 내가 막 사랑을 하겠다. 맞죠? 근데 B라는 여자는 너를 찾는데 왜 네가 사랑을 해? 그냥 가서 그냥 산떼질을 하고 이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위배를 갔어. 한편으로는 그냥 여러분도 항상 두 마음이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두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내가 얘한테 밥을 사줘? 내가 하다가 하는 짓만 보니까 내가 오히려 그냥 얻어먹고 싶어. 이럴 때도 있고. 맞잖아요. 세상 맞아요. 사는 게. 그럴 때 많아요. 그게 이제 두 마음이거든요. 정철의 두 마음. 그러니까 그 정철의 두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문학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 속에 담겨진 함축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또 매력이 있고요. 자, 여성적 어조로 가겠습니다. 여성적 어조. 자, 이것도 이제 노천명 시인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라는 시예요. 그거 되게 좋아요. 네, 이름 없는 여인.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여인이잖아요. 이 제목 자체가 뒤에 넘겨보세요. 여인이니까 당연히 이게 시적의 하자가 여자일 수밖에 없지. 남자가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를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물론 이제 남자가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적 어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또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를 남자가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여자 시인이 썼지만 어쨌든 볼까요? 자, 시 한번 보세요.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자, 이 시가 재밌는 게 소로 끝나요. 자, 이름 없는 여인, 여기 십소 하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십소, 동그라미 쳐봐. 자, 266쪽의 둘째 줄에 또 외롭지 않겠소, 동그라미 쳐봐. 않겠소.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그렇죠? 그렇게 씁니다. 다 소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지붕에 박넝쿨 올리고 산밭에 오이랑 호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엔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 넘어가 보세요.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엉이가 우는 밤도 내사. 우리가 경상도 말로 내사마 이런 말 쓰잖아요. 외롭지 않겠소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기차가,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시적인 표현 이거죠.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이런 표현 멋지잖아요.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노량분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우 나는 산골 얘기를 하면 밥살개는 여기서 보세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도 더 행복하겠소.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되게 표현 자체가 이제 여성적인 표현이에요. 여성적인.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이름이 윤 씨인데 윤여왕이에요. 윤여왕. 남자인데. 아, 이름이 예, 진짜. 진짜 이름이 남자. 그러니까 놀리겠어 여왕이니까. 근데 그래도 여왕이라 그랬더니 자기는 여왕이지만 한자로는 이 같은 여자에 뭐 이게 임금왕자래요. 왕과 같다. 이 프린세스란 뜻이 아니라 그런 여왕. 근데 어쨌든 남자가 여왕이라고 하면 좀 별로 안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 좀 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여성적 어조.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시의 어조가 자 정리해 볼게요. 257쪽에 보면 서술적 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독백적 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설명적 어조, 반복적 어조 쭉 이제 훑어볼게요. 해상적 어조, 대조적 어조,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여러분 이렇게 어조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재밌잖아요. 어조를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를 쓸 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는 뭐 그냥 물론 내가 생각나는 걸 쓰면 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시에 대한 이론들을 여러분이 알고서 시를 쓰는 거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시를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4강의 내용 나온 어조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조까지 쭉 설명드렸고 이제 한 장이 이제 15강 비유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것만 나오면 이 책도 끝나요. 이 책도. 대단하죠. 이 책도 여러분이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데 다 끝나죠. 이 두꺼운 책을. 네, 제가 나름대로 막 다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다음에가 이제 비유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좀 할 거냐면 이 책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올해 강의 마무리될 때 요게 비유란 무엇인가 하면 아마 끝날 거예요. 제가 설명이 끝나고 이제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거 이제 내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 또 다른 실론책들을 하나 좀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지금 쭉 시 창작에 관한 이건 이론들이고요. 시에 대한 이론과 관련된 또 책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제가 처음에는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이 또 문제가 그때는 보는데 나중에 다 없어. 그죠? 막 종이비행기 날리고 없어. 그래서 제가 책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